사실은 영풍재지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얘는 거래대금 상위에 나타날 종목이 아니거든요. 보통 2, 3천억짜리가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뭐 상한가 칠 때 또는 상한가 친 다음날 거래대금이 한 5천억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얘가 여기 왜 돌아왔지라는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영풍재지는 제가 거의 한 3번째 어제 말한 것 같은데, 왜냐면 주가가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최근 2달 동안 주가 변동이 없는데 이 밑에 거래를 보시라고요. 주가 변동 없이 거래가 이렇게 느는 종목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분석을 매일 하니까 이게 상식적인 움직임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유한양행의 하락? 상식적이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유한양행은 좀 추스린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겠죠. 또는 영풍재지가 이렇게 거의 바닥 대비 10배가 올랐는데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늘리면서 주가가 변함이 없다라는 건 정말 비상식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비상식적인 움직임이라는 건 원위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제 드린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한가가 맞더라고요. 대표님.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날씨 왔어요? 네, 대표님 뭐 하세요? 춤연습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아, 정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춤추랴, 노래하랴, 종목 선정하랴, 강의 준비하랴. 그리고 뭐, 저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지금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장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0.1% 상승한 2462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1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1.4% 하락 마감. 코스닥 지수는 제가 좋아하는 팔자가 3개나 있네요. 808.89. 5자리에서 팔자가 3개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뭐 떨어졌는데 뭐가 좋겠어요. 거래소는 2462.60. 거래소 차트에 대해서 제가 최근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2400을 안 깨고 있는 거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2400을 깬다고 한들 1900까지 가는 폭락장이다. 또는 2400을 절대 안 깨고 지킨다고 한들 2700, 2800, 3000 간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00이 그런 정도로 중요한 위치는 아니다. 그럼 2400이 하나도 안 중요하니?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2400을 계속 지킨다면, 2400을 지킨다면 짧은 한두 달 아니면 연말까지의 장세가 2400을 지키니까 그러면 위로는 한 2600까지는 열려 있잖아요. 그럼 2400과 2600, 그 중간에 2500. 그 박스에서 연말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2400 안 깨면. 그 다음, 2400을 깬다면, 뭐, 2200, 2000, 1900 안 가는 하락장 크게는 안 본다면서요. 그럼 2400을 깬다면, 뭐, 2350, 2300까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300과 2500, 그리고 중심은 2400. 그래서 2400을 깨냐 안 깨냐는 박스가 2400과 2600 박스냐 아니면 2300과 2500 박스냐, 중심축이 2400이냐 2500이냐, 요렇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지수가 1년 2년 내내 막 오르고 1년 2년 내내 막 떨어지는 장도 있지만 3년 4년 5년 동안 아래 위 한 10% 좁은 박스에서 그냥 쭉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추세장보다는 박스장 가능성도 계속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2400 안 깼고 2500 가깝게 가려고 하니까 좋은 거죠. 어찌됐든 2400을 안 깨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에 삼성전자 7만원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뭐 보름 이상 만에 7만원 회복했고요. 차트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래소 지수보다 차트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래소 지수는 지금 아까 어떤 상태였어요? 거래소 지수는 지금 200일선 밑에 있는 상태예요. 현재 지수가 200일선 밑에. 근데 삼성전자는 이평선의 위치가 좋잖아요. SK 하이닉스는 더 좋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좀 완전 정배열이야. 그래서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현대차하고 기아차, 지수보다 좋은 차트예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도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KB금융, 신한지주 또는 생보사들, 손보사들 다 유평선 위에 현재 주가가 있죠?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업종들을 말하라고 한다면,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더 작은 섹터로는 음식료주 같은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작으니까. 그럼 큰 섹터 중에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 해서 2차 전지는 일단 완성형은 지수보다도 더 안 좋아. 지금 거의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죠? 뭐 LG화학,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보면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나마 최근에 좋았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도 9월, 10월 달 두 달만 놓고 본다면 지수보다 약해요. 워낙 상반기에서 끌어올렸으니까 마치 완전 정배열처럼 보이지만 9월, 10월 두 달만 놓고 본다면 지수보다 2차 전지는 확실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뭐 마치 종교처럼 2차 전지 몰빵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저는 그런 주식 투자는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의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아니야. 2차 전지가 최고고 그냥 몰빵하고 있으면 돼? 한 종목 몰빵이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죠? 확실한 한 종목을 살 능력이 있으면 확실한 세 종목을 왜 못 사는데 서로 다른 업종 확실한 세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난 거라고요.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입니다. 이걸 지키신 분들이라면 2차 전지가 반토막 나더라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운영으로서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타격이 꽤 컸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은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 서로 다른 업종에서 탑픽을 뽑아내는 것이다라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코스피 200에서 좀 더 한번 볼까요? 좀 더? 상승률 높은 종목 좀 더 볼까요? 오늘 KG 스틸은 사실은 어제 장 마감하고서 제로 나왔었고 시간에서 올랐었고 그래서 갭상승 나왔었고 종가까지도 끌어올렸고요.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은 의류주 NC소프트가 있는데 사실 제가 NC소프트 진짜 간만에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좀 봤거든요. 역배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관심 종목에 놓고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많이 올라있는 건 싫은데 그럼 역배열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정배열, 떨어진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역배열. 근데 저는 역배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엔소프트 이런 움직임들은 완전 역배열에서 좀 이렇게 좀 또아리를 틀고 막 위로 올라가려는 마치 코브라가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역배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해놓을 필요는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뭐 금융주, 자동차주 정도가 시장 수익률 대비 선방을 했던 하루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볼게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여전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보다 거래 많이 된 게 없네. 왜? 얘네 둘 자체도 지금 좋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관심. 그 아래 애들이 이스라엘 관련주, 유가 관련주들 흥구석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 퓨릿 오늘도 음선 나왔네요. 그래서 원래는 더블 200%까지 첫날 시초가가 결정됐던 게 우리들한테는 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누가 더 좋아요?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 공모받은 사람들. 그러면 저희는 원래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쩔 수는 없죠. 바뀌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첫날 안 사라고. 첫날 사니까 맨날 물리잖아. 신규 상장 종목 첫날 사지 말라고요. 오히려 한 일주일 또는 열흘, 한 달 조정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훨씬 승률이 높지 첫날은 별로 승률이 높지 않다. 자, 그 다음 휴니드 여전히 이스라엘 관련주의 영향권에 있는 지금 시장 움직임이라고 알 수 있죠. 흥구석유, 유가 관련주, 휴니드, 방산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유한양행이 사실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과연 재료에 팔아라의 수준이냐 했을 때, 저는 재료에 팔아라의 수준을 좀 넘어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암치료제 임상 결과 학회 초록 공개 후,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어차피 결과는 이제 나왔고, 이런 내용인데, 유한양행 자체가 재료로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유한양행 자체가 재료로만 움직이는 제약바이오주가 아니라서 좀 한 번 더 재무제표랄지 전체적인 기업 사업 구조를 살펴본다면 오늘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 왜냐하면 사실은 유한양행을 제외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있잖아요. 종근당이랄지 동아그룹이랄지 대웅 이런 종목들의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올해 계속 좀 좋은 움직임들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오늘 하락해서 거의 올해 오른 거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갖고 좀 과하게 떨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런 정도까지 보면은 거래대금 상위에서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상승 하락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상승 하락 종목. 상승 하락 종목에서 오늘은 하락 종목을 먼저 좀 보고 싶은데요. 아니, 우연찮게 이게 약간 저런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배가 원래 떨어질 때가 됐다니까? 배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 까마귀가 그 배나무에서 팍 날랐어. 근데 배가 또 떨어진 거야. 그랬으면 사람들이, 원래 배는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야, 까마귀가 날아서 떨어졌어.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영풍재질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얘는 거래대금 상위에 나타날 종목이 아니거든요. 보통, 2, 3천억짜리가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뭐 상한가 칠 때, 또는 상한가 친 다음날 거래대금이 한 5천억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얘가 여기 왜 들어왔지라는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영풍재지는 제가 거의 한 3번째 어제 말한 것 같은데. 왜냐면 주가가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최근 2달 동안. 주가 변동이 없는데 이 밑에 거래를 보시라고요. 주가 변동 없이 거래가 이렇게 느는 종목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분석을 매일 하니까 이게 상식적인 움직임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유한양행의 하락? 상식적이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유한양행은 좀 추스린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겠죠. 또는 영풍재지가 이렇게 거의 바닥 대비 10배가 올랐는데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늘리면서 주가가 변함이 없다라는 건 정말 비상식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비상식적인 움직임이라는 건 원위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제 드린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한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서 떨어진 게 절대 아니고 원래 배가 떨어질 때가 돼 있었어. 종목이 떨어질 때가 돼 있었는데 제 눈에 계속 이게 밟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갖고 있었던 분들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랑 상관없는 분들이 아니고 제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은 저랑 상관이 있잖아요. 저 때문에 주식을 한 건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주식 공부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시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경고를 말씀드린 거죠. 이런 종목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한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나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제가 막 예측한 게 아니고 차트 공부를 하면 이런 건 그냥 눈에 그냥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이상한 건데 이런 거 왜 이래? 그럼 이상한 거 검색을 해보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상한 게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늘 상승률 종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승률 종목에서는 상한가 뭐 TPC, 중화에너비스, 흥하해운 이렇게 몇 개 있었고요. 오늘 탑 30이 6%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스닥이 1.4% 빠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쨌든 이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죠. 뭐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또 아주 안 좋은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좀 큰 손들도 트레이딩을 자제하는 거고 가치 투자자들도 이거 뭐 사면 뭐 불안한데 계속 늦추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도 늦추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장이 막 강한 장도 아니고 오늘 안 사면 큰일 날 장도 아니고 그럼 우리도 계속 좀 지켜보면 되는 거죠. 장중시황에 썼지만 지금 앞에가 안개예요. 우리가 운전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기사를 두고 다니시면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운전을 이렇게 자차로 마이크가 있어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 가끔 뭐 서울 시내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가끔 여행 갈 때 여행 뭐 새벽이나 이렇게 밤에 여행 갈 때 앞이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안개가 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막 100km, 120km, 150km 달리시잖아요. 절대 못 달리죠.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시속 30km, 40km, 50km 달리면서 비상등 켜고 가죠. 위험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려고. 지금이 좀 앞이 안 보이는. 그럼 언제쯤 보일까?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문제가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던지 또는 지수가 2,500을 뚫고 올라가던지 또는 막말로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2,400 깨고 내려가든지 오히려 지금 위치가 제일 애매한 거고 2,500 뚫고 올라가든지 2,400 깨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재료 자체가 뭐 평화적인 거든 아니든 뭐 어떤 식으로든 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애매한 거죠. 애매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도 애매하고 큰 손들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맨날 1등, 2등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고 탑 30도 상승률이 몇 퍼센트 안 나오고 안개 속인데 나 혼자 과속할 필요 없다. 같이 천천히 가고 있을 땐 나도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노래 부를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될 거야. 파이팅! 네.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11시 10분, 현재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지수 마이너스 0.01%,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0.7%로 양시장 모두 지지부진한 시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살짝 양선, 코스닥은 살짝 음선인 상황이며 이스라엘 전쟁 관련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 불안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지수는 여전히 2400을 지키고 있어서 지지 여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입니다. 이에 더해 금융주들의 동반 상승 및 지수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한양행의 급락에 제약바이오주들,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대웅, 종근당 등 최근 추세 살아있던 다수 제약바이오주 오늘 조정 중에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제약바이오주, 지속관심,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탑 30, 6%대로 개별 종목들의 개별제로로 움직이는 것 외에 주도 테마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날입니다. 지수 예측도 테마 분석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앞이 뿌연 요즘입니다. 조금씩 가시거리가 확보될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개 속 오리무중 장세 지속.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